패러디 영화, 음악, 문학계에서 유행되고 있는 웃음 코드에 대해 알아본다. 패러디는 그리스어로 다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뜻의 파로이디아에서 유래됐다. 문학에서는 특정 작가가 발표한 작품 스타일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끄집어내 희극적인 요소를 가미시켜 비난의 의도를 담아 풍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희극이 언어 유희적인 테크닉을 가미시켜 진지한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패러디는 조롱 대상이 되고 있는 작품이 갖고 있는 사소한 실수를 인정머리 없이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술계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패러디 기법 사례를 살펴보자. 1. 그리스 시인 호머, 패러디 기법 도입 선구자.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익명의 시인이 호머의 개구리와 쥐의 전쟁이 문헌상 최초의 패러디로 기록되고 있다. 초기 서구 문학계에서 패러디의 진수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언급하자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아이스킬러스와 유리피데스를 패러디한 것이다. 1375년 괴짜 기사의 로맨스를 다룬 토파경의 이야기를 스페인의 세르반데스가 돈키호테 1605로 발표한다. 패러디 작품이 원작보다 더욱 인기를 얻는 진기한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경우도 자신의 드라마 작법 스타일을 선대 작가인 크리스토퍼 말로의 작품에서 상당히 많이 모방해 이 같은 기법을 햄릿에서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마스턴가 발표한 비너스와 아도니스가 주고받은 연정 이야기는 1598년 메타포시스 오브 피그말리온 이미지를 발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고 후대에 공개됐다. 드라이든이 발표한 그라나다 정복 1670의 경우는 리허설 1671과 비평 1779 등으로 각각 패러디돼 발표됐다. 존 밀턴의 신라권 1667은 존 필립스가 스프렌디드 실링 1705로 풍자해 다시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1812년 역대 패러디 작품과 원작을 모두 집대성한 작품집 거절된 주소가 제임스 스미스의 편저로 발표된다. 이 책자에 수록된 시인 바이런, 워즈워즈 등의 작품이 드루리 레인 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 1837년부터 1901년에는 루이스 캐럴이 로버트 사우시의 노인의 안락함을 노인장 윌리엄스 시로 풍자해서 발표한다. 19세기 미국 문단에서는 에드가 알란 포를 비롯해 윌리엄 휘트먼 등이 당시 미국으로 이주해온 외국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적절히 패러디시켜 호응을 얻어낸다. 1884년 전후 간행됐던 찰스 G. 리랜드의 한스 브라이트만의 발라드와 독일 시인 하이네와 오랜드 등의 작품 속에서 언급됐던 외국 방언들은 미국 작가들이 단골 풍자 대상으로 선택해 감칠맛 나는 수사극을 맛보게 해주었다는 칭송을 듣는다. 20세기 들어와 패러디는 또 하나의 예술적 창작행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펀치와 뉴요커 등의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면서 기성문단으로부터 존재 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2. 작가 헨리 제임스, 원작 패러디에서 유명세 얻어내 풍자 범위가 무한정 넓혀 있기 때문에 패러디에 대해 수사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막스 비어봄이 1912년 발표한 크리스마스 갈란드는 이후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다룬 문학 작품 스타일이나 전개 기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헨리 제임스의 경우는 원작을 적절하게 패러디해서 유명세를 얻은 대표적 작가로 언급되고 있다. 존 스카이어 경은 패러디한 작품을 다시 패러디시키는 이중 패러디를 시도해 또 하나의 기발한 작법을 선도하는 주역이 된다. 스카이어가 시도했던 문학적 재치는 에드가 리 마스터즈의 스푼, 리버 앤솔로지를 토마스 그레이가 엘리지 리튼 이너 컨트리 처치야드로 패러디한다. 아서 퀼러 경과 스티븐 리콕, 비 화이트 등이 현대 문화권의 패러디 문학을 전수시킨 공헌자로 인정받고 있다. 음악계에서 시도되고 있는 패러디는 심각한 작곡 스타일을 갖고 있는 원곡에다 새로운 작곡 방식과 화음 등을 가미시켜 다소 유머 있는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 장르에서 이런 시도가 시작된 것은 1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15-16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번성하게 된다. 작곡에 있어 시도되는 패러디는 노래, 성부로 된 무반주 성악 합창, 무반주 다성 성가곡 등에서 합창 형식이나 새로이 작곡된 부분을 삽입시키는 것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곡은 조스킨 데스 프레즈의 미사,
말어를 장 도케아임이 말어 미베트로 패러디한 노래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키보드나 14세기부터 사용됐던 현악기 루트 등의 악기를 새롭게 더 씌우는 악기. 구성법도 자주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피터 필립스는 올란도 디라소의 봄, 주루 몽코에르의 합시 코드를 가미시켜 원곡과는 차별되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근래 들어서는 뮤지컬 공연장에서 보컬이나 편곡 기법을 추가시켜 원곡이 갖고 있는 엄숙함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모차르트가 1787년 작곡한 뮤지컬 조크 퀘엘 521을 1854년 헥토르 베를리오즈가 반복되는 찬양 소리와 떨림, 음을 반복시켜 오라토리오 25번으로 발표한 곡에서 엿들을 수 있다. 자크 오펜바흐의 경우도 다소 가볍게 작곡한 오페레타 오르페우스, 인 더 네더월드를 심각한 오페라 극의 배경곡으로 삽입시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방식을 썼다. 이와 흡사하게 구스타프 말러를 비롯해 아놀드 쉔버그 등은 선대 작곡가나 동시대 음악인들의 작품에 왈츠, 탱고, 폭스트롯 등 댄스 형식을 가미시켜 원곡과 구별되는 색다른 음악적인 감흥을 전달해 호응을 얻어냈다. 찰스 아이브스는 미국의 뮤지컬 전문 패러디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패러디 기법은 근래 들어 코믹 극 등에서 영화적인 흥미를 부추기기 위해 단골로 시도하고 있는 기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흔히 모방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패러디는 하지만 영화계에서는 단순히 원작을 그대로 흉내를 내다가는 단순 표절작으로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감독의 뚜렷한 영화적인 가치관과 동시에 원작의 의미를 은유시키거나 풍자하는 유머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영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패러디는 쫓고 쫓기는 입장처럼 선대 감독들의 작품을 숭배하는 후배 감독들이 여러 영화적인 창작 아이디어를 차용해 또 다른 재치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문학과는 달리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패러디는 원작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흉내낸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진행 방식을 모방하는 것도 있는 등 다양한 사례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영화적인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패러디의 진수를 완벽하게 체감할 수 없다는 것도 영화만의 패러디 속성이다. 3. 브라이언 드 팔마 알프레드 히치콕 스릴러 모방의 인기몰이. 영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많은 영화를 섭렵하는 것이 진정한 패러디, 극의 맛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본 역량이라는 조언을 곁들이고 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경우는 스릴러대가 알프레드 히치콕의 추종자로 널리 인식을 받았지만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생각을 가미시켜 흥행 감독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팔마 감독 외에도 히치콕 감독의 모든 작품은 스릴러나 심리극, 심지어 멜로극에서도 전개 기법을 차용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쳐주고 있는 존재이다. 팔마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인 필사의 추적 1981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욕망 1966을 전체 전개 과정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극은 영화 음향 기사인 재기 효과음 취재를 위해 나갔다가 자동차 추락 사고를 목격하게 되고 이 장면을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녹음하게 된다. 잭은 사고가 난 차 안에서 셀리라는 여자를 구하게 된다. 콜거린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 사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차기 대통령 후보인 맥클레인. 녹음 테이프를 조사하던 잭은 총성이 먼저 울리고 타이어가 펑크나는 소리를 듣고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추리를 하게 되고 진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잭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 하수인인 정신질환자 버기 셀리를 죽이는 것을 차단시키지 못한다. 그는 단지 셀리가 죽어가며 지른 비명을 영화 음향으로 사용하며 괴로워한다. 이런 설정은 우연히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와중에 의문의 살인 사건의 배우를 추적해간다는 욕망의 전개 과정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 20세에 할리우드에 입성한 샘 레이미의 경우는 이블 데드 1983에서 조지 로메로 감독이 잇따라 공개했던 좀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1968을 비롯해 크라임, 웨이브 1985 등의 주요 장면을 다소 코믹적인 설정으로 각색시켜 자신만의 흥미로운 공포 극을 펼쳐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블데드 21987에서는 자신의 전작인 이블데드의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중 패러디의 진수를 선보였다. 팀 버튼도 단순 모방이 아니라 기존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고정관념을 일시의 허무는 혁신적인 테크닉을 사용했다는 칭송을 받은 주역.
이런 시도는 배트맨 1, 2편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극중 배경이 되는 고담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합성어로 고담은 불만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이 기존 질서를 파괴해 현실 불만을 해소시켜줄 영웅의 등장을 내심 바라고 있다는 범죄 도시 뉴욕을 뜻하고 있다. 배트맨 2의 펭귄의 행태는 감독의 전작 가위 손 1990에 등장하는 가위 괴물손을 다시 원용한 것이고 고담시에서 펼쳐주는 마천루 전경은 프리츠랑의 메트로폴리스 1926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데이비드 주커 감독의 총알탄 사나이 21991에서는 사랑과 영혼 1990 중 패트릭 스웨이지와 데미 무어가 도자기를 만들면서 짙은 연정을 나누는 장면을 코믹하게 흉내내는 장면을 삽입시켜 관객들의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명장면에 대한 신선한 감동을 격화시키거나 영화적인 환상을 깨뜨리고 돈벌이를 위한 베끼기에 불과하다는 등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무시 못할 현실이다. 그렇지만 패러디 영화는 1980년 이후 유명 작품의 스타일이나 주요 아이디어를 조롱하는 식으로 변형시켜 구성한 영화들이 쏟아지면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다. 문학 용어로 출발했던 패러디는 원작을 기분 나쁘지 않게 꼬집기 위해 풍자를 곁들여 꼬집거나 문제를 흉내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18세기의 전성기를 이룬 패러디 문학은 중세기사도 정신의 무모함을 담은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를 비롯해 영국 저명 산문가들의 문체에서 힌트를 얻어 창작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등이 이 장르의 독특한 특징을 담아준 대표적 문학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생전에 발표한 영화들이 후대 감독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창조되고 있어 패러디 영화 아이디어의 원천지라는 극찬을 듣고 있다. 1990년대 공포 영화광들을 매료시켰던 웨스 크레이븐은 공포의 계단 1992에서 커다랗고 낡은 집의 설정은 히치콕의 사이코에서 안소니 퍼킨스가 거주하는 저택 모습에서 따온 것이다. 극중적과 싸울 때면 항상 검은 가죽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배트맨을 연상시켜주고 있다. 프랑켄슈타인 소재 작중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1935의 전개 과정은 코미디 전문 연출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멜 브룩스가 영 프랑켄슈타인 1974를 통해 패러디시켰다. 영화에서 미치광이 박사 생명을 얻은 괴물 무엇인가 스산한 느낌을 풍겨주는 꼽추 조수 등은 프랑켄슈타인의 등장인물을 희극적인 설정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풀이됐다. 4. 못 말리는 람보 1980년대 패러디 영화 붐주도 찰리 쉰의 못 말리는 람보 1993는 1980년대 패러디 영화 붐을 주도했던 히트작이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실베스터 스텔론의 히트작 람보 1981을 모방하고 있음을 감지시켜주고 있다. 찰리 쉰이 치장을 하고 등장하는 외모와 포로를 구하러 떠난다는 구도는 람보를 곧바로 떠올려주고 그가 여인을 유혹하기 위해 던지는 유혹적인 대사는 험프리 보가트,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카사블랑카의 주요 대사를 인용한 것이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주연의 원초적 무기 1993는 리셀, 웨폰 1987과 원초적 본능 1992를 각각 패러디했다. 미녀 살인마가 총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핵신화 1993에서 섹스 도중 절정의 순간 살인마로 변하는 것은 샤론 스톤의 원초적 본능의 설정이다. 여기에 백주의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시민을 구타하는 것은 1992년 LA 경찰이 심야에 흑인 운전사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인종폭동으로 번졌던 로드니 킹 사건을 흉악한 살인마가 시내에 나돌아다닌다고 알리는 호텔 벨보이의 모습은 나이트메어 이프레디의 복수 1985를 각각 패러디한 장면이다. 이태리의 풍자 감독으로 주목을 받았던 에지오 그레지오 감독의 햄들의 침묵 1994은 조나단 댐 감독의 양들의 침묵 1991의 패러디작이다. 치킨 파크 1994에서는 인간을 위협하는 신장이 큰 닭을 등장시켜 주라기 공원 1993을 떠올려주고 있다. 2000년에 공개됐던 키넌 아이보리 웨이안스 감독의 무서운 영화 시리즈는 공포 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1990년대 히트 영화들의 유명 장면을 희극적으로 패러디해서 상영 내내 관객들의 웃음보를 터뜨리게 했다.
이 영화에서는 오프닝 장면은 스크림 1996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1997, 매트릭스 1999, 식스센스 1999, 아메리칸 파이, 블레어 위치 1999, 유주얼 서스펙트 1995 등의 명장면들을 모두 원용해 할리우드 최고의 패러디 영화라는 칭송을 받았다. 영화를 만든 재능꾼들은 파고 1996의 코엔 형제,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998의 패럴리 형제, 매트릭스의 워쇼스키 형제, 아메리칸 파이의 웨이츠 형제, 총알탄 사나이의 GAG 사단 멤버인 주터 형제와 함께 할리우드의 형제 감독 붐에 도전장을 낸 삼형제 그룹인 키넌 아이보리 웨이안스를 필두로 한 숀 웨이안스 말론 웨이안스 형제가 만들었다는 사실로 인해 영화가에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맏형이자 무서운 영화의 감독을 맡은 키넌 아이보리 웨이안스는 모스트 원티드 1997에서 주연 각본을 맡아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영화인이다. 그는 부에나비스타 텔레비전의 심야 토크 버라이어티 쇼 키넌 아이보리 웨이안스 쇼의 쇼호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코미디언으로서도 맹활약하고 있는 인물이다. 둘째인 숀 웨이안스는 무서운 영화 각본과 극중 인물 레이역을 맡았다. 키넌과 함께 인 리빙 컬러로 배우 데뷔를 선언했는데 형과 함께 각본을 맡은 막내 말론은 무서운 영화에서 쇼티 역으로 나와 식스센스의 어린 소년을 패러디하는 우스운 연기를 보여줘 영화 매니아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방화계에서는 N세대들의 애정 풍속도를 담은 곽재용 감독의 엽기적인 그녀에서 패러디 영화 3편을 등장시켜 화제를 몰고 왔다. 극중에서 전지현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이 때문에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읽도록 남자친구 차태현에게 강요하는데 내용은 영화 속의 또 다른 영화로 표현된 것. 그중 외화 데몰리션맨과 터미네이터 제목 그대로 터미네이터와 데몰리션맨을 합친 듯한 SF 액션 장면이 펼쳐진다. 전지현은 악당에게 인질로 잡힌 차태현을 구하는 여전사로 등장해 현란한 와이어 액션과 총솜씨를 선보인다. 패러디 두 번째는 황순원 원작 소나기를 엽기 버전으로 각색한 것. 원작에서는 10대 소년과 소녀가 사이좋게 지내던 시절은 어느덧 흘러가고 소녀는 죽음의 순간을 맞는다. 이때 소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소원은 엽기. 버전용으로는 저를 업어준 사내아이를 산채로 함께 묻어주세요였다고 전지현은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자 더벅머리 가발을 한 차태현이 깜짝 놀란 영구 같은 표정을 보여 객석의 폭소를 자아냈다. 비천물을 패러디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갈대밭에서 전지현과 차태현이 진검승부를 벌인다. 차태현은 염소 수염으로 내시 같은 코믹한 분위기로 등장했고 전지현은 홍콩 왕가위 스타일의 무연물 여주인공 같은 단아한 모습으로 등장해 치열한 검술 싸움을 보여주어 한국적 스타일의 색다른 패러디 장면으로 거론됐다. 이외 1990년대 들어 연속적으로 공개된 찰리 쉰 주연의 못말리는 비행사 1991년 탑건 늑대와의 춤을 로키 등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희극적으로 각색해 삽입시켰다.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사뮤얼 L. 잭슨 주연의 원초적 무기 1993에서 쾌락의 절정 순간마다 살인을 저지른다는 여성의 모습은 원초적 본능 1992에서 차용했다. 흑백 형사의 좌충우돌 범죄 퇴치 작전은 리셀 웨폰 1987을 살인마 출연을 알리는 호텔 벨보이의 모습은 나이트 메어 1984 중 흉측한 외모의 살인마 프레디가 등장하는 으스스한 장면을 각각 패러디한 것으로 해석됐다. 마릴린 몰로의 옷자락이 지하철 바람에 의해 날리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7년 만에 외출 1955의 장면을 자만에 빠져있는 여배우를 꼬집는 수단으로 활용한 우디 알렌의 브로드웨이를 사라 1994가 공개됐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할리우드의 한켠에서는 익히 알려진 유명 영화의 장면을 실험적이고 기발한 재치로 재해석한 일련의 패러디 영화가 극장가에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공개되고 있는 중이다.